좋게 말하면 검증된 재미, 나쁘게 말하면 예상 가능한 작품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글래디에이터 2 리뷰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헐리우드 작품들의 속편 경향이 전작 플롯을 그대로 베껴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죠? 이번 모아나 2편도 전편의 플롯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속편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속편의 관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플롯을 따왔으니 이야기 구성에서 신선한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공한 전작을 답습하며 안정감이 들기도 하지만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야기에서 오는 식상함을 탈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제작진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데, 식상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좋아요, 구독. 자, 모아나는요, 원작이 있습니다. 2016년에 개봉한 모아나 1편이 원작입니다. 족장의 딸 모아나와 반인반신 마우이가 테피티의 심장을 되돌려준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자, 모아나가 사람들한테 또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인기를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또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자, 줄거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모아나가 선조들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폭풍의 신 날로의 저주를 받아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모투페투 섬을 찾고 저주를 풀어서 그동안의 교류가 막혔던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로 주어지죠. 사명을 받은 모아나는 모투페투 섬을 찾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먼 바다로 향하게 되는데, 과연 모아나는 모투페투 섬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모아나는 저주를 풀어내고 다른 부족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모아나 2 되겠습니다. 작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감독은 데이브 데릭 주니어입니다. 스토리보드 작가 출신이고요. 2006년부터 스토리보드를 그렸고요. 드래곤 길들이기, 메가마인드, 가디언즈, 모아나, 라이언킹,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엔칸토, 스트레인지 월드 등 스토리보드를 담당을 했습니다. 필모를 보면 아실 수가 있죠. 드림웍스에 있다가 디즈니로 온 것 같습니다. 자, 제작사는요, 월트 디즈니 픽처스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고요. 최근 10년 작품들을 보면요, 빅히어로, 주토피아, 모아나, 주먹왕 라이프 2, 겨울왕국 2,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엔칸토, 스트레인지 월드, 위시. 딱 성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보여요. 예. 자, 러닝 타임은요 100분이고요. 1시간 39분 35초입니다. 엔딩 크레딧 중간에 쿠키가 하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엔딩 크레딧을 빼고 나면은 1시간 3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성은요, 모험을 떠나기 전이 딱 30분. 몸을 떠나기 전에 뭐 부름을 받고 설명 나오고 하는 게 30분. 그리고 모험이 3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5분 정도가 카카머러족을 만나고요. 10분 정도가 대왕조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10분 정도가 신들의 통로 뱀장어와 또 대결을 하고요. 자, 그리고 10분 정도 섬에서 재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20분 정도가 클라이막스 엔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율도 보면요, 3대 3대 3이에요. 모험이 살짝 더 기네요. 살짝 더 길고, 이 작품도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족과 판타지. 영화 모아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족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그들의 문화가 생소하고 생경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신비로움이 있는데, 그 신비로움을 판타지화해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고증을 대단히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몇 가지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모아나의 부족인 모투누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공간인데, 이스터섬 남쪽 섬의 하나인 모투누이 섬을 따온 것으로 보이고요. 폴리네시아인을 주인공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때 좀 말이 많았어요. 왜 저 사람이냐 하필이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많은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편에 보면은 마우이가 특유의 부족춤을 추기도 하죠. 막 핫따따 핫따따 막 이런 걸 하죠. 예. 출발 드림팀에서 나오는 와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 작품에서는 출정식을 부족 행사처럼 묘사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생활 양식,
문화들도 잘 구현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모아나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1편에서는 잠깐 다뤄졌던 카카마루족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나 성격, 여러 면에서 다뤄지고 있고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다른 부족들도 여럿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3편 다른 부족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자, 두 번째 모험기입니다. 영화 초반을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중반부부터는 모험기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1편에서는 모아나와 마우이의 항해를 다루고 있는데 2편에서는 선원을 모집하면서 모험을 더 본격적으로 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편은 루피가 혼자 모험을 하는 느낌이 난다면 2편은 밀짚모자 해적단이 완성된 느낌이 난달까요? 여러 직업군이 생겼고 여러 가지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무라 부족과 대왕족의 신들의 통로, 뱀장어, 폭풍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스펙타클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해적류의 영화나 바다를 모험하는 영화들 중에서도 가장 속이 뻥 뚫리는 인상을 받게 하는 영화인데요. 푸른 색채나 바다의 표현도 한몫을 하는데 시원시원한 거대 괴수들이 등장하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다른 길도 있어. 이번 작품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처음에 선조들이 정해준 운명에 모아나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자신의 이전 삶들이 무너질까봐. 그런 모아나에게 마탕이가 충고를 해줍니다. 길은 하나가 아니야. 길을 헤매고 실패하다 보면은 다른 길이 나와. 그리고 또 마우이도 충고를 해주죠. 치후! 하면서 운명을 개척하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스스로 개척하라, 뭐 이런 얘기죠. 우리는 어른들을 보면서 정해진 길을 가려고 하고 또 그 길에 다다르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워하면서 사는데, 이 영화는 실패는 너무 당연한 거고 실패를 하다 보면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제 일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처음 2011년 방송할 때만 해도 개인 방송이라는 건 거의 없었어요. 팟캐스트도 생소했는데 유튜브는 더 생소했지. 이걸 처음 할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이게 돈벌이가 되겠어?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돈벌이가 안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이걸 예상이나 했겠냐고요. 실패를 하고 막 그쪽 길로 계속 가다 보면은 그 길이 생기는 거야. 또 얼마 전에 이런 영상도 봤어요. 해외에서는 자식들에게 식사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너는 이번 주에 실패한 게 뭐야?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면은 자식들이 이런 실패한 이야기들을 해준대요. 실패한 이야기를 듣고 부모들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막 박수를 친다는 거야. 야, 너 이것도 실패했어? 야, 너 저것도 실패했어? 와, 너무 잘했다. 칭찬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식은 실패해도 되는 거구나. 실패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실패를 하는 것에 두려움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식들은 끊임없이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실패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딱 이 영화가 딱 그 꼴이에요. 실패를 계속해라. 실패를 하다 보면은 너도 실패가 두렵지 않을 거고 계속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딱 그 느낌.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 여름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 굳이 겨울에 나왔을까? 이 점은 좀 따져보고 싶은 그런 배급이었다. 그쵸? 실패해도 괜찮아. 한국은 실패하면 사람을 죽임. 누가 이렇게 죽여요? 자, 닮은 작품은요. 먼저 1편의 플롯을 가져오고 부족의 이야기, 바다에서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아바타 2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모아나 하면은 파란 색채감이 떠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바타 2가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바타 2도 이제 1편의 플롯을 거의 답습을 했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부족 이야기, 바다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 다 디즈니 거네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좋게 말하면 검증된 재미, 나쁘게 말하면 예상 가능한 작품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글래디에이터 2 리뷰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헐리우드 작품들의 속편 경향이 전작 플롯을 그대로 베껴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죠? 이번 모아나 2편도 전편의 플롯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속편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속편을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효율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안일하게,
누군가에겐 안정적으로, 누군가에겐 신선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느끼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되면 탑건 매버릭이 되는 거고 잘 안 되면 더 플랫폼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속편의 관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플롯을 따왔으니 이야기 구성에서 신선한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공한 전작을 답습하며 안정감이 들기도 하지만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야기에서 오는 식상함을 탈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제작진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데 식상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더 확장시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디테일을 더 주게 됩니다. 이번 모아나 2편은 두 가지 모두 시도를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아나 2 리뷰는 식상함을 과연 탈피했는지 1편과 비교해가며 장점과 단점을 번갈아가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에서 좋았던 점이 첫 번째, 연출, 물, 모래 표현, 애기 표현, 변신, 마우이의 변신 표현, 사모아족 표현, 테카의 움직임, 이런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물, 모래 표현은 정말 디즈니에서만 구사가 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인 CG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모아나 2에서도 이것이 큰 장점인데요. 사실 눈에 계속 비춰지는 것들은 금방 익숙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술을 보여주게 되는데 사실 이건 작업자들의 눈이 아니면은 CG로 물을 표현하는 것이 다소 쉬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술을 보여줘도 눈에 익어버리면은 결국에는 그냥 그저 그런 기술이 돼버리는 거야. 아바타에서 느꼈잖아요. 아바타 1편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바타 2편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어. 인간의 심리가 그래. 근데 이번에도 그런 심리가 좀 발동이 됐다. 자, 두 번째, 아기 표현이 있었어요. 이 아기 표현은 이번에 동생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똑같은 매력을 발산하게 되거든요. 물론 보면은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러는데 막 귀여워가지고 그러는데 1편과 동일한 느낌이라서 신선했다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동일한 매력이었거든요. 자, 변신 표현도 지난 1편과 비슷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동물로도 변신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특별하게 다른 동물로 변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 1편에서 변신했던 거를 그대로 변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더 특이한 변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이가 사모아춤? 구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안 나왔던 것 같고요. 1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테카의 움직임과 거대함이었는데요. 괴기스러운 동작과 비주얼에서 나오는 공포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편에서는 대왕조개로 거대함을, 바다 폭풍으로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대왕조개의 거대함은 바다의 신비로움, 아니 영화의 신비로움을 자아내기 충분했지만 바다 폭풍은 테카만큼의 공포감을 심어줬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고 봐요. 그 캐릭터화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온 기어오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바다 폭풍은 그렇게까지 막 인상적이지 않았단 말이지. 전체적으로 1편에서 좋았던 연출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눈에 익은 상황이라서 더 효과적이었는지는 의문일 수 있습니다. 문신이 움직인다거나 갈고리가 미끼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그대로 모아나에게 옮겨와서 노로 바뀌었다 정도. 그래서 이 조그마한 변주들의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재탕으로 느낄 수 있다. 1편의 재미를 그대로 가져온 느낌? 1편의 그냥 연장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노래입니다, 노래. 1편 노래. 영어 발음이 굉장히 구립니다. How far I'll go. 나 언젠가 떠날 거야. 이런 곡이 있는데 정말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상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1편 노래는 넘사벽이죠. 개인적으로는 레리꼬에 견주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사실 모아나 안 보고 싶었는데 이 노래 때문에 봤어요.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2편에서 나오는 노래는 비욘드라는 곡이었는데 비욘드도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좋았어요. 뭔가 시원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몽환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신비롭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음악적인 지식이 없어서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How Far I'll Go가 메이저의 분위기의 곡이었다면은 이번 비욘드는 마이너의 노래여서 덜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계속 머리에서 맴돌더라고. 멜로디가 계속 생각나더라고. 이 마이너 곡들은 좀 피해를 봐요. 어쩔 수가 없어. 그 트와이스 노래들이 대체로 메이저 곡들이 많았는데 그때 시그널이라는 곡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랬다가 그 시그널 곡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다 욕했단 말이야. 아니 트와이스 곡이 얼마나 다 이렇게 신나고 좋았는데 갑자기 이런 시그널 같은 곡이 나왔냐, 이런 마이너한 곡이 나왔냐, 다들 욕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시그널 들으면은 다들 신나죠. 이게 마이너는 어쩔 수가 없어. 처음에 딱 들을 때는 그렇게 막 좀 축축 처지는 느낌도 들고 막 그러는데 이게 곱씹다 보면 되게 좋은 곡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곡도 1편곡과 비교하면 좀 딸리는 느낌이 드는데 또 들어보면 또 괜찮거든. 저는 좋았다. 자, 세 번째, 이야기의 확장. 자, 현재까지 이야기로 보아서는 아직까지 새로울 만한 게 없었다.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분명 바퀴였는데 비슷한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야기의 확장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영화에서 새롭게 선보였다고 생각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조연 캐릭터입니다. 이번엔 선원들을 태워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배를 만들고 수리하는 로토, 농사 장인 켈레 할아버지, 전설을 잘 알고 힘도 센 모니, 같이 항해한 적 있는 헤이헤이 닭과 돼지 푸아, 이 캐릭터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 특징이 있는 것도 좋고 구성도 좋고 잘 항해하나 싶었는데 중후반부 들면서 마땅한 활약을 보여줬다고 하기에는 좀 아쉬웠습니다. 이 배를 수리하는 로토가 활약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섬에 정착해서 재정비를 할 때인데 과거의 배를 가지고 지금의 배를 수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자세하게 다뤄지질 않아요. 그냥 짜잔 나 이런 거 수리했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야. 실질적인 장면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활약했다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자, 농사 켈레 할아버지. 바다 위에선 식재료가 귀하니까 배 위에서 농사를 짓기로 한 건데 이를 활용한 장면이 아예 없습니다. 하다못해 배 위에서 먹는 장면도 없어요. 왜 데려왔나 싶을 정도로 거의 무쓸모의 활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서 고기도 잡아먹고 막 이렇게 먹다가 더 이상 고기는 질렸어, 이제 농사 지은 걸로 먹자, 뭐 그런 장면들이 한 부분 정도는 나와줘야 아 얘가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그런 거야. 상지를 영입을 했어. 상지를 영입했는데 배 안에서 요리한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야 그거. 예. 그리고 모니는 카카모라족의 행동을 해석하긴 하지만 힘을 발휘하는 구간이 없어요. 힘을 쓰는 구간이 없단 말이야. 오히려 바다에 빠지기나 하고 말이죠. 또 푸아나 헤이헤이도 활약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아나와 마우이에게 비중이 더 실리게 되면서 조연 캐릭터들은 배경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확장은 시도했는데 딱 확장만 하고만 꼴이에요. 이 포스터 보시면요, 다 이게 지금 다 그 조연 캐릭터들이 뒤에 조그맣게 있어. 한번 보여드릴게. 이 조연 캐릭터들이 여기 있다고. 여기 딱 요 정도의 분량만 나옵니다. 포스터에 나온 크기만큼의 분량만 딱 챙기고 있어요. 그런 점이 너무너무 아쉽다. 그쵸? 마리수만 채운 거예요. 마리수만 채운 거. 그죠? 푸아는 또 귀여움만 담당했어. 아니 나는 1편에서도 푸아가 탔는 줄 알았는데 안 탔더만. 두 번째는 탔는데 티도 안 나. 그래서 이게 뭐지? 자, 두 번째, 다른 무리들입니다. 이번엔 두 무리가 소개가 되었는데 하나는 망둥이 떼, 하나는 카카무라족. 사실 카카무라족은 1편의 반복이긴 하지만 좀 더 묘사가 들어갔죠. 특히 카카무라족과 인간이 소통하는 방식은 매우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광판 방식으로 인간과 소통을 하는데 매우 귀여운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통통거리는 이 효과음들이 정말 아기자기한데 이 카카무라족들이 움직일 때마다 내는 소리들은 거의 ASMR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듣기 좋더라고. 또 한 친구가 이제 모아나의 배에 타게 되면서 마치 원피스에 프랑키가 합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뭐 비록 끝에 가면서 존재감이 좀 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부족이 영입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망둥이 때도 이 멍청한 표정으로 재미를 주고 있는데 이번 편에서는 등장만으로도 만족감을 주었다면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인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결론은 전체적으로 식상함을 탈피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1편의 반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구석들이 많았고 실제로도 1편의 기시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안에서 소소하게 변주한 지점들을 즐겼던 저는 재밌게 보았는데 이게 관객들에게도 먹힐까는 잘 모르겠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변주는 많이 줬는데 그 변주가 이번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소한 재미가 저는 뭐 1편도 그냥 뭐 하나 그냥 저랑 재밌게 봐가지고 2편에서도 그냥 이렇게 재밌게 잘 봤는데 더 새로운 것들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실망감이 클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코코넛 전사는 왠지 따로 외전 나올 것 같은. 오, 진짜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네요. 왜냐면은 정말 귀엽거든. 그 배며 얘네들의 그 캐릭터하며 그 되게 잘 뽑혔다고 생각이 들어서 미니언즈처럼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들어보니까 외전 나올 것 같습니다. 스피노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이제 타노스처럼 뭔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좀 아쉽죠. 아까 날로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뭐가 됐든 간에 저 캐릭터는 사고 싶을 정도로 되게 이쁘게 나와서 디자인이 너무 있어요. 파타퐁인가? 이 파타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게임인데 리듬 게임인데 리듬에 맞춰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적을 죽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파타퐁 파타퐁 뭐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얘네들이 막 공격해. 화살도 쏘고 막 칼도 막 하고 그래서 악당들 물리치는 그런 게임인데 여기도 부족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요런 느낌인 거야. 난 너무 좋더라고. 난 파타퐁을 3D를 구현하면 딱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귀여워. 요번에 이 닭의 활약이 좀 적었어. 그리고 아니 돼지는 더 활용법이 없나? 얘 진짜 촉파처럼 사용하면 안 되나? 인간 열매를 먹어가지고 인간 열매를 먹어가지고 얘도 싸우면 안 되나? 아니 도대체가 얘네들은 왜 도대체가 나오는지 나중에 이 선원들의 활약이 더 두드러질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포스터가 그들의 위치를 보여준다니까 너무 작잖아. 얼마나 얘네들이 활약이 없었으면 이렇게 줄여놨을까. 그나마 그래도 디즈니에서 기대되는 시리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독보적인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 부족 사회를 다룬 것도 그렇고 이 그 바다에서 항해한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거대 괴수들이 나온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판타지적인 것들도 굉장히 세계관이 잘 구축된 것 같아서 솔직히 재미가 없어도 요 정도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괜찮은 작품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